코리아 인사이트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교과서 살리기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이사님이시고요. 한국교육미디어 상무이사시고 한생 또 교학사 대한교과서 편집부장 이렇게 또 하셨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참 제가 몇 주 전에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시면 물러서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김석희 대표님 나오셔서 강해 주시는데 큰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나왔을 때는 몇명 안 계셨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분들이 늘어나셔서 조금 떨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기를 한국사 교과서 문제 좀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감정할 거는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또 우여곡절을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얘기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고 일단 뭐 한국사 교과서의 현안 문제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과서 부분은 이제 대부분 좀 잘 모르실 텐데 교과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교과서라고 예전에는 이제 뭐 주요 과목들이 사실은 다 국정교과서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그 다음에 국사 이거는 최근까지도 거의 국정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제 국어도 완전히 검정으로 바뀌었고 국사도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으로 잠깐 하다가 다시 검정으로 바뀌었고 그 주요 과목 외에는 이제 인정교과서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과서 자격을 얻는 거고요. 이제 한국사나 국사 그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은 이제 교육부에서 검정 심사를 해서 합격을 시키는 게 그 검정 교과서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한국사가 지금 현재 8종이 있는데 8종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그 이전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이제 검정을 통과하고 저희처럼 이제 교과서로 자격을 얻었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걔들은 이제 저희 그때는 실수 삼아 이제 교학사 문파 교과서를 이제 자포들어 보니까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에게는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저희는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교학사 때는 공격을 받다가 그 교학사 사주 되시는 양 회장님이 이제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이 선정되고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전에 이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과서 한국사는 제대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이제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뭐라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지난 거 다 이제 이렇게 무슨 과거사 청산 아니 뭐라 그랬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 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을 사실은 교육과정이 5년이나 8년 안에 예전에는 5년인데
지금은 이제 한 8년 정도가 아니면 이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시간이 돼서 바꿔서 한국사로 국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년 만에 교육과정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검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출판사에 풀어서 만든 것이 사실은 우파교과서 그 이후로 이제 지리멸렬하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좌파 교과서가 이제 8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좌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향은 거의 이제 좌파 성향을 띠는 교과서입니다. 그 중에 심한 것은 굉장히 심하고 좀 덜 심한 경우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를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저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염두에 두지 않고 2022년도 정도가 됐을 때 교육과정이 새로 개편되면서 교과서 시장이 이제 그때마다 한 번 바뀝니다. 그때 진입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5년 내지 8년을 그 책을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영업을 하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저희는 이제 그 전에는 수학책, 연마수학이라고 수학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적인 출판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18교과서 때 2018교과서 때 인정교과서로 해서 이제 정보교과서하고 한문교과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검정교과서를 저도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2년 교과서는 교육청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필수 과목이긴 하더라도 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경쟁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도 한 30종, 한문 같은 경우도 한 20몇 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눠먹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 교과서를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이 저희 회사가 이제 경영이 코로나19로 해서 한 3년 동안 내박을 너무 많이 탔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좀 주요 과목을 하고 싶긴 하고 때는 이제 이때가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교과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빚을 해결해 나가고 급급한 상황이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국어나 그 다음에 역사 한국사나 이런 거 좀 그나마 좀 이제 영어는 자신이 없고 수학도 너무 이제 연륜이 지나고 돈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연인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투자를 좀 받는 것, 자금 문제도 해결이 되고 2022년 말에 이제 자금 문제 해결되면서 필장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어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기도 응답을 알고 저는 이제 원래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원래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좀 열심히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등록할 정도로 봤는데 2020년 19년도 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1시간 일하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때는 한 30분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다 헤쳐나가게 될 거라고 믿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개발비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조금 투자했던 사람들도 좀 이제 발을 빼는 상황이고 필자들이 또 그 개발 반영성 문제를 놓고 이제
많이 이제 다투게 되고 그런 가지 이제 방향성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과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이 교과서를 이제 너무 자편화된 교과서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의 우파 좀 우편화된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편화된 교과서 만들지 마라. 정통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라. 너들이 우편화된 교과서 만들면 쟤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정통성 있는 역사 교과서는 그럼 뭡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더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역사, 사실 그대로 역사와 그리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검증된 평가만 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역사 전공자라고 이제 국어 전공을 했는데 국어 국문학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물론 필자들이나 연구진들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이제 첫 번째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민주화 과정을 사실 그대로 기술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 여러 국가들도 아주 민주화가 잘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직선제도에서 민주화가 아주 완전히 발전되어 있고 정당 정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렵고 피 흘리고 뭐 이런 과정까지도 사실 그대로 기술을 해라.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잘 안 다루고 깊이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 자랑스러운 경제 발전사를 그대로 기술해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제 경제 발전사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6.25 전쟁 이후에 필리핀보다 우리가 한 3배 정도 못 사는 나라였고 정말 그 모로코나 뭐 이런 데 수준 뭐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세계 경제 5위권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책에는 경제 발전사가 어두운 부분만 기술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농자들 희생이라든가 뭐 그거 착취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밝은 면을 기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 주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이제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이제 기여한 점이 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안 다뤄지고 아예 거의 안 다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큰 축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필자들하고 이제 이 부분 방향성을 논의할 때 또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이 저희가 이제 출판을 다른 회사 같으면은 이제 2021년도부터 아니면 2020년도부터 이 사람들은 벌써 필자들을 다 입도 선배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들을 꾸려가지고 연구진을 꾸려가지고 이제 그 원고 첨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디자인 포맷도 잡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2022년도에 이제 이걸 결정을 하고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23 그 사람들은 이미 그때 원고가 다 돼 있었고 우리는 필자를 만나가지고 편집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향성 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6월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에 교과서를 11월에 교과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고고 뭐고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필자들이 못하겠다고 이제 나가는 사람. 가장 문제는 이제 현장 교사들인데 현장 교사들을 교수님들은 구해져 있는데 현장 교사들이 다 나왔다가는 나가는 겁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그만큼 현장 교사들이 사실은 한국사 쪽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또 저도 이제 뭐 저희 집 딸이 또 마침 이제 무슨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한국사 검정 1급을 따는 상태라는 걸 제가 알아가 도움을 청했고 또 이제 우리 뭐 내부 편집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자들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좋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응급 처방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사실 세 번째 필자 파동을 겪으면서 다 제출 못할 것이더라고. 아니 필자 참여한 필자들도 그랬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일을 지키셨으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은 이제 줄기차게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게 이제 합격이라는 큰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교과서가 한번 합격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과정 연구 단계가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한 필자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가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합격이 되었는데 보통 경우는 한 4, 5년씩 걸려서 이제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또 심사도 얼마나 검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다가 교육대사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 평가원에서 한국사 한 과목에 한 4, 50명 정도가 붙습니다. 붙어서 9개월 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보면은 깨알 같은 지도에 막 작은 지명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 얘들이 다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뭐 조금 걸리는 거, 교육 과정에 걸리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이제 체크가 되고 점수가 바뀌고 뭐 불합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과서가 8월 15일경에 이제 정식 최종 합격. 그 전에 이제 꼭 6월달에 이제 합격 통보를 하는데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가 원래는 4월달에 이제 이게 합격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을 1차 합격을. 그다음 2차, 3차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8월 15일 하는데 정말 이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교과서를 선거 이후로 밀어버린 거예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밀었냐?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 게 무슨 우파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나온다더라. 그때부터 JTBC가 취재를 했습니다. 무슨 뭐 청와대에서 하청 받아서 교과서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저희가 이제 이 교과서에 어쨌든 마지막 합격을 했는데 8월 한 15일경에 이제 관보에 이제 최종 국가 관보에 이제 검정 교과서는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가 되면서 저는 이제 기뻐서 이 교과서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도 이제 n분의 1만 하더라도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0억씩 8년 동안 한 80억 정도 수익이 생기겠구나. 이런 이제 사실 높은 꿈을 안고 이제 빚도 갚겠다.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진짜 놀라는 게 처음에 이제 JTBC에서 그 탐사보도 팀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기자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박원순 시장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를 날려보낸 그 기자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 저희 취재를 요청한 그 이름을 기자 이름을 듣고 검색을 해보니 그분이더라고.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 이런 취재를 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만나고 취재를 하겠다 그래요. 이제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당신들 메일로 우리 회사 입장을 전달하겠다. 그 외에는 취재는 하지 않겠다. 올해 몇월 달이죠? 6월 10월입니까? 몇 월? 그게요? 그게 한 8월 15일 무렵이죠. 8월 15일 왔다 갔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취재를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저희 핸드폰으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 핸드폰으로 안 하다 보니까 또 새끼 기자를 시키고 이 사람 시키고 다른 핸드폰 계속 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가족이 전부 어디 잠깐 볼일을 오후에 보고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세상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이제 그 명함하고 이제 글들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월요일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24층인데 24층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가는 1층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둘러맨 사람 하나하고 그냥 가방 맨 사람 하나하고 두 명이 남자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이 좀 싸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내리는 데 따라내면서 김수기 대표는 맞으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도 취재를 안 해서 응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아봐 집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분명히 이것도 여러 번 밝혔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와서 하는 뭐 인권 침해다. 당신들 그걸 저기 뭐야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냐 그것부터 밝히라 그러니까 뭐 아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 취재를 안 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회사를 갔더니 이제 기자들이 뭐 경향신문, 뭐 뉴스타파, 뭐 또 JTBC 뭐 막 한겨레 이렇게 몰려들어옵니다. 그 문을 열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 출근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이제 버티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JTBC 남자 기자님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 해가 TF팀을 꾸려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취소나 검정 취소를 시키겠다. 이런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그걸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하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렇죠. 교과서 내용으로 말해라. 글자가 누구고 그런 것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막 찾아오고 그러지 말고 교과서 내용으로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교과서 공개되었으니까 너희들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찾아왔던 그 JTBC 기자 말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기사 브리핑을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고민정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자 쪽 그 조국 혁신당에도 여자가 대단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8명이가 딱 서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그럼 그걸 기자들이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안 볼 수도 없고 두려워서 떨리고 볼륨이 겁나고 그런데 TV를 딱 틀리니까 방송국 TV마다 이 몹쓸 나쁜 교과서가 나왔다라는 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량 교과서라는 거. 뭐가 불량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SBS에서 그나마 조금 중립적으로 다뤘다는 게 색깔이 다른 교과서가 나왔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방송에서 MBC는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걸 막 그 기자가 두 꼭지로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량 교과서, 그 다음에 친일 미화 교과서, 친일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할까요? 근거도 없이요. 예. 근거도 안 되고. 예. 그리고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쪽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 교과서가 오류가 300군데가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그게 이제 언제냐면 교과서 채택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과서라는 것이 이제 합격이 발표가 되는 그때부터 이제 채택 이제 원래 이제 이런 규정 하에서만 채택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제 교과서를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몇 꼭지를 해가지고 이런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주고 막 총판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런 상황을 합니다. 큰 데서는 뭐 돈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채택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송에서 계속 몹쓸 교과서, 나쁜 교과서를 이제
도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채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9월 한 20 며칠 지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에 우리 학교는 이 교과서 쓰겠습니다. 등록하는 게 10월 첫 주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떠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뭐 정론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이 문제 안 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기자회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떠들고, 그런 상황이 거의 한 15일에서 20일 지나가면서 채택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채택이 몇 부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들리는 소리는 뭐 일부 경기 지역에서 무슨 학교가 채택이 되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채택 과정이 공정했느냐, 뭐 이런 교과서 왜 채택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 그 다음에 교장, 교감 만나가지고 이제 추궁하고 학부모 단체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시위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거 먹고 채택을 취소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뭐 제가 이걸 딱 느끼면서 이제 상황에서 보니까 저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였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딱 터뜨리면은 방송에서 받아쓰고 하고 신문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조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시민단체가 또 학교 앞에 가서 뭐 붙이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제 또 조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단체로 뭐 등록되어 있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뭡니까 뭐 그런 단체에서도 이제 막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채택을 못하게끔 막았고, 그래서 이제 목명고등학교가 이제 한 개가 채택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채택이 완료되어 갈 무렵, 채택이 될 무렵에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국정감사에 저와 이제 우리 회사 직원 한 명하고 이제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라도 나가게 된다면 마스크를 쓰겠다 그러면 그건 허용 안 하더라고. 그리고 안 나온다면은 당신네들을 경찰 대동해 가지고 와서 차에 태워서 묶어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국회에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 증언 안 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거기 걸리면. 그래서 이제 그 교육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협박과 또 막 극박지름,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여자 의원인데 막 삿대질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9월 달입니까? 국정감사 날짜가 8월 말이죠. 9월 이제 9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예전에 교학사는 그 전에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제 잘 버텨줬다. 그래도 이제 교과서 하나 살리면 내년에 이제 사립학교나 이런 쪽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조금 더 채택을 바꿀 수 있게끔 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국정감사 이후에 저는 이제 검찰에 위증으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 위증으로 고발한 것이 제가 정말 위증한 게 있느냐. 저도 이제 한 8시간 시간이니까 뭔 얘기 했는지도 막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8시간.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위증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 그 국회 위증이라고 이제 그 고발장을 쓰신 분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당신도 또 보면 알지 않나요? 속도 보고 위증을 했는지 아닌지 다 찾아서 꼬집어서
고발을 했을 텐데 그럼 내가 무슨 위정함이 있냐 하면 얘기를 해봐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냥 저 의원 저쪽에서 그 뭐냐 교육위원장이 그 시키면 우리는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갔더니 이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그러니까 그분이 부장검사인데 그분이 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속기록이죠. 쌓아놓고 이제 저보고 이제 뭐 이것저것 묻더라고. 그래서 위증 전문 내용과 다른 것도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 대동 하라고 가라 그랬는데 정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냐 내가 검색하고 그랬어요. 제가 위정한 게 있으면 위정으로 해라. 나는 위정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다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국회에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조사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내가 위정한 게 없었나 보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도 그날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신문을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우리 국가서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검증심사를 해서 통과시킨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국회의원 말 듣고 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고발을 했어요. 감사 고발을 해서 감사원에서 이런 취지로 이 교과서 검정 취소를 교육부에다 넣어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감사원에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저 상대방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진짜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움직여가요. 근데 우리 쪽에는 만약에 우리 좌파 쪽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뭐 언론 신문이 들고 난리치고 막 특집 기사 다루고 하겠을 거예요. 그리고 민변이나 이런 단체에서 무력 언론 나섰을 것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농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도움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국정감사 갈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 간사님 그 조정훈 의원 그쪽 비서실 쪽으로 통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게라도 시간을 좀 빼달라.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발언 적이 있으니까. 뭐 이거 안 되고 그걸 한번 보내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하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다른 엉뚱한 얘기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윤치환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파가 정말 부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제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제 집필 잘하잖아 집필. 그래서 이제 뭐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개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교육부에서 우리 교과서를 검정 취소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교육부 청문회로 꼭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육부 청문회에서 당위성 얘기 다 했고 너들이 합격시켰잖아. 너들이 만든 절차에 따라서 내가 다 통과를 했고 너들이 만든 교육과정에 따라서 만들었고 너들이 검정 취소를 검정 합격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국회 요구대로 검정 취소를 한다는 무슨 뜻이냐? 누워서 책 맺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쳐 논리를 펴고 그래도 뭐 그때도 제가 이제 아는 걸 통해서 이제 좀 같이 가보자. 변호사들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저 혼자 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검정 취소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행정 소송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이라는 게 행정부에서
결정을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제 민사에서 하면 이제 초심에 가기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민사에서는 가처분 소송이라는 걸 먼저 같이 제기합니다. 본소송하고 이거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일단은 유지시켜달라. 이 가처분 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그게 아니고 효력 금지 처분 소송을 이제 해야 돼요. 고등법원에다. 그러다 보니까 효력 금지라는 것은 민사에서 가처분 소송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 효력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당위성이 있어야 이제 판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지 못하고 본 소송만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도 제가 이제 중간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이거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냐 포기해라. 정부도 안 봐주고 정부 국힘에도 그냥 공작도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서 이걸 지키려고 하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여기서 또 그냥 그들 의도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만약에 이걸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걸 살린다라면 이미 저는 경제적으로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몇 년이 걸릴 테니까. 그 뒤에 이게 뭐 학교 행정처분에 대한 그 취소 소송이 승소를 한다고 한들 실익이 무엇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이거를 지켜내면 어쨌든 이 교과서가 사는 것이고 다음번 차기 교육 과정이 바뀔 때는 다시 또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채택 과정하고 집중적인 이제 채택 방해 공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이미 8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개 교과서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한가 12장 그쪽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많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뺐잖아요. 그래서 나단 산지에서 가서 너는 양도 많고 뭐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왜 한 개 가족과 같은 한 마리 양 버리냐면 네가 뺏어서 손님의 접대하는 데 쓰느냐 이런 이제 구멍을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고 1대1로 비교는 안 되지만 저는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저들은 8개를 갖고 있으면서 이 한 개를 못 참아주고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럼 이 한 개 정말 출판사가 어렵게 노력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걸 하나 지키려고도 노력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파들이 정말 방임이고 방조고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정말 강경 같아서는 저는 이거 뭐 우파를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정치가 강한 우파는 아니지만 우파를 계속 지향해 왔는데 이거 배를 갈아타고 싶다 이런 감정까지 막 솟아올 정도로 이렇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일을 한 것은 사실은 13, 4년 전에 교학사가 이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7, 8년 전에 이제 국정교과서가 또 포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한 15년 만에 이제 우리 교과서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가면은 실상은 지금 뭐 과거사 조사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많이 이제 사실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들 의도대로 다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교과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이 교과서마저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20년 이상
역사가 완전히 묻어지지 않겠느냐 그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간증이 될 만한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과서가 문명고 한 개가 되었을 때 문명고가 한 개하고 그다음에 무슨 대한학교 한 개하고 해서 219가 채택이 됐어요. 219 채택은 원래 이제 저희가 한 5만 부 정도 채택을 219부 채택으로는 이 교과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하면은 이 교과서에 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가 뭐 여러 정보를 가져온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쇄도 다 지불해야 되고,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인쇄 제작도 이 교과서 단가 10,000원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제 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낙심을 했죠. 이제 뭐 제작비나 뭐 갚아야 할 돈들 막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런데 교과서는 이제 219부만 됐고, 그 219부면 400만 원 정도 회사 수입으로 되는데 그거로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낙심하고 이걸 정말 모든 걸 출판사 보고 다 이제 접어야 되는가 보다. 대표님, 네. 219가 무슨 말입니까? 219? 채택 학생 수가 219명. 219명? 예. 그러니까 교과서가 219부밖에 못 하는 거죠. 네. 네. 원래 43만 명이고 9쪽 n분의 1로 하면 한 5만 명 가까운 채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합치면은 한 1년에 수입이 한 10억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개발한 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심하고 낙심돼 있을 때 그게 12월 말쯤 됐습니다. 12월 중순쯤 채택 결과가 발표됐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동업의 손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의원님이라고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전 교육위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인맥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 사주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초 상황에서 어려운 자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1월 말 됐을 때에 정말 이거 8천만 원 정도 뭐 금액을 이렇게 있을 좀 그런데 큰 돈이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갚아야 할 돈이 이제 1월 말부로 도래를 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직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때 이제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신년 특별 예배를 일주일 동안 보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이전 일을 잊어라, 옛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곧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구정무렵이고 1월 말 상황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1월이 금년 1월이죠? 예. 그래서 금년 1월 말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2월 1일 날 출근을 하면은 이제 갚아야 할 돈이 이제 쌓여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1월 30날, 1월 31일까지 30날 이제 자칭된 회사 전화로 자꾸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교과서 사람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전화가 몇 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곧 뭔가 나타날 것 같구나, 성경 말씀처럼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그 2월 1일 날 출근을 해서 그 격리를 집사람이 보고 이제 좀 통장을 한번 열어봐라고 컴퓨터에서 열어보니까 그냥 그냥 교과서 대금 후원금 이런 게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기분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느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고성국 TV에서 이거를 달아준 거예요. 달아줬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호응이 돼서 이제 어떤 이제 한 분은 강남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인데, 할머니라 그러긴 좀 그렇고, 이제 그분이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전화번호만 있고 책은 자기는 필요 없다. 전화번호는 다 넣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아, 이거 정말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는 너무 정치권이 못하기 때문에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애들한테 받은 돈이나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을 겪고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교과서 취소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이제 쭉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또 이제 지금도 또 똑같이 일어날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우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이 교과서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되면 애들이 처음에 이제 정치나 이런 데 대한 물을 뜨기 전에 애들이 첫 그림이 이제 그렇게 초교 효과라고 해서 심리학적으로 프라이머시 에펙트라고 이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얘들이 밑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결과적으로는 반문파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고 볼 때 우파는 민주화를 위한 방해 세력이다.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재벌과 정경유착과 비리 부익부를 가중시킨 그런 체제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상을 애들이 많이 받고 그런 것 같고, 기독교는 문화적 우위를 무기로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선거라는 법을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온다면 이건 참 문제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할 일이 그러면 뭐냐? 저는 이 교과서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이 교과서를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과서를 지키려면 이제 국민들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카이로스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끝나고 아니면은 이 교과서가 지켜질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동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과서를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행정처로 소송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개 기업이 이거를 지켜내는 거는 특히 저희 같은 분소 살아가기 힘든 기업에서는 좀 너무 버거운 숙제이고요.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좀 이 교과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고, 8개 중에서 8개를 다 가진 사람인데 1개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제가 이제 교과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발비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 그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좀 못 미칠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한 10여 명
직원들하고 개발진들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컷 선파 이런 거 지도 컷 하나에도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주고 그럽니다. 그게 뭐 수백이가 되고 도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파 만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 제작비가 들어갔고 그 제작비에 대해서 이제 제작비는 건지비는 못하고 우리 출판사가 또 살아있지 않으면 이 책이 그 주인 없는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소멸됩니다. 교과서 자체가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살리고 싶고 교과서도 꼭 살리고 싶습니다. 교과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그러면 한 30분 더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20분 정도. 네. 질문도 좀 예, 그럼 질문 받습니다. 네. 여쭤는 좀 네. 이주철 TV입니다. 네. 지금 제가 김두기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그 책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 느낌이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계약사 네. 내용보다는 중도 좌표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눈치 네.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걸 썼을 때 네. 그게 이제 아마 1차, 2차, 3차 파동하고도 연관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내용에 지금 자익들이 감사원을 선동해가지고 이게 빠꾸시킨 게 주된 것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콘텐츠가 아이고 다른 걸 핑계 대가지고 네.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런 점이 좀 의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두 번째는 집회 문제인데 네. 지금 광화문에 전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러한 정권이 바뀌면서 우파들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시상 비상경에 육상 재선이 억지로 치러지면서 이 교과서 문제든지 또 사업장에서든지 또 언론 쪽에서 또 잘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내는 게 동조제가 아니라도 하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는 지금 100만 명이 모였다고 지금 대성공이라고 해서 이제 자축을 하는데 이런 뒤안길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나가 떨어지는 교과서 파동이라든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앞으로 우리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질문 보고 좀 대답해 주세요. 예.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방향성 문제이긴 한데 이제 교과서 작업이 이제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역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물상 그럼 뭐 이승만에 대해서 쭉 동시적으로 뭐 하와이에서부터 독립운동한것부터 쭉 쓰면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는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교과서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부에서 지침죠. 교육부 지침 보고 좀 설명해요. 교육부 지침.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교육 과정 다음에 이제 한국사 교육 과정이 또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데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시대별로 탁탁 잘라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10년도, 1920년도, 그 다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정권 이걸 탁탁 잘라버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쭉 한 가지 주제를 흥미있게 모양 좋게 다룰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한 인물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거 요런 인물은 10명을 요렇게 다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 부분을 크게 하면 다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다. 대한민국을 건국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국내외에 선포했다. 이렇게 문장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교육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걸 고치는 전제로 합격을 시켜준다. 이게 뭐냐면은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규정이 다 돼 있어요. 명문화된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교회 부분도 저도 이제 교회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교회분이 뭐 무슨 이제 그 제한미 이제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손 누구 저기 공산주의에서 두 아들 이런 손양원 목사님 그런 것들은 사실 좋잖아요. 그 이념적으로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 다룰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 활동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이승만 대통령 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제 선거를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분이 그 당위성을 이제 정문 발언에서 처음 이제 했는데 그 정문 발언을 다룬 것 때문에 JTBC에 표적이 됐어요. 저희가 정문 발언을 왜 다루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부분이 같이 넣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학습 활동 그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판할 사람은 되고 하고 이제 그 대신 자료는 주는 거죠. 이제 이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토론식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 교과서를 만들면서 아쉬움이 많고 예를 들어서 건국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없고 써도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합격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 그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아쉬운 건 아까 광화문 감사원에서 네. 대짜된 게 표지나무 그거 좀 설명해. 예? 대짜된 부분 그것은 감사원 대짜된 게 내용이 아니고 예. 그 표지만 뭐 해가지고 그거 걸렸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죠. 예. 제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네. 대짜 부분 그거.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자체로는 그분들이 이제 흠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뭔 문제를 들고 나오면 뉴스타파에서 처음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하고 저희는 이제 소송 관계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형사와 고소를 하는 상황이고 한겨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부 쪽에서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이 교과서를 할 때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발행 능력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이제 들어와라. 이제 이게 이제 그 검정 출연할 때 아무 출판사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제도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신규 출판사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맞지 않는 조항이죠. 그런데 그걸 막아놓은 것의 그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이제 예전에는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때 그냥 아무 출판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13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판사든 들어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냥 알면 많은 거고 이제 와서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평가원으로 주면서 너희들이 심사비를 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거 이 교과서 만드는데 그 심사비만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누가 그걸 떨어지고 줄 알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육부에서 국회 국정감사 받을 때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 새 종류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은 검정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최근 3년 동안 한 개 이상의 한국사 관련 책들을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 실적을 그 ISBN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내게 되면은 이제 그 국가 도서 국립도서관의 ISBN을 받고 등록을 하고 국립도서관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를 떼서 내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이제 한 권 이상이니까 한 권을 이제 떼냈죠. 그렇게 떼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뭐 10권씩 막 5권씩 내는데 여기는 한 권밖에 안 냈다. 한 권 이상이면 근데 뭐 더 낼 필요도 없고 제가 또 평가에도 물어봤어요. 직원이 한 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떼냈고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책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왜 이 책을 만들었냐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나가면 한국 선생님인데 어떤 이 교과서에 PR 자료가 필요한데, 이 교과서에 대한 공모 자료 자체가 저희 교과서가 저희 회사가 높다 보니까 그 뭘 만들어 줄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참여한 선생님들이 옛날 자료, 옛날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나온 문제들은 교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옛날 문제를 오히려 더 기출 문제나 이런 거 정리된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 책이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을 교사용 자료로 만든 거예요. 그 책을 다시 이제 재편집을 한 거죠. 해석도 달고 주석도 달고 독더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옛날에 있던 문제를 활용한 책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육부에서는 그거 관계가 없다, 출판 능력만 온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교육부에서 출판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책을 개발할 능력을 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는 능력을 본다 그러는데, 우리가 개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교과서가 합격을 했겠냐. 합격하는 것 자체가 개발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것을 심사에 결정적으로 무슨 영향을 줄 만한 부정행위도 아니고 아무런 그것도 아닌데 왜 지금 와서 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출생 신고까지 다 돼 있는데 그 이해를 부모 과실 들어가지고 추방 안 한다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들은 이걸 사면 이재명 예, 이재명 정부 예,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교과서 내용이 그럼 국정교과서라는 그런 어떤 특이한 이미지가 개발을 한 것은 자기들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착안을 해서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까? 그 교과서 개발요? 예. 예, 교과서 개발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대단원을 주고, 그 이제 6개 대단원을 줍니다. 한국사 같으면 그 대단원 안에 중단원을 또 줍니다. 그것까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요 중단원에서 요런 핵심 요소, 학습 요소를 다뤄라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안 다룰 수는 없고, 다루다 보면은 뭐 다른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싶은 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좀 한 줄, 두 줄은 다 다뤄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부 내에서 지침을 만든 사람 중에서 좌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교조 출신들 이게 침투해가지고 남북한 공정하게 써라, 뭐 건국 쓰지 말 해가지고 일단은 우편함 못하게 일단 지침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걸 네. 그게 있다는 거죠. 다 있죠. 교과서에서 교육부 관료들이 예. 그래서 이걸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과정을 잘 짜야 됩니다. 그걸 교육과정을 그렇게 짜놓고 와서 이걸 교육과정에 이제 어긋나게 쓰면은 그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은 그렇게 짜놓고 왜 이걸 안 넣냐, 왜 이걸 안 넣냐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할 때도 필작을 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 현재 그 한국사로 교과서 말이죠. 이 부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남북한 대치 상황이고 예. 최대 전쟁 아닙니까? 예. 최대 전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산 통일되느냐 자유 통일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는 없습니다. 예. 그 공산 통일 세력이 많아가지고 이 서서히 가는 게 어떤 줄 모르듯이 이 학생 침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튼 나라가 지금 망하는 대한민국 망하느냐 흥하느냐 뭐 망할 일만 남았어. 흥할 그러니까 영원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래도 책을 갖다가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학술 세미나 이 학술이라는 학술인데 앞으로 세미나 계속 많이 개최하시고 예. 좀 필요한 것이 지금 대표님이 만든 교과서하고 다른 일반 교과서하고 비교표를 예. 비교표 예. 그걸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예. 기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나라 망하느냐 이거 흥하느냐 이런 방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 교과서가 국정감사를 받을 때 그
김민전 의원이 그런 얘기는 잠깐 했는데 깊이 있게는 다루시지 않은 것 같은데 모 출판사에서 낸 정교조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핵개발 뭐 이런 것들 전쟁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 그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이제 기술이 돼 있다. 저는 그건 분석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버젓이 합격을 했는데 왜 이 교과서가 문제가 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출판사 책들은 한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이 7, 8종의 검은조 교과서 취지 이유가 네.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다양성, 네. 버라이어티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해준 건데 네. 결과적으로 하면 시장이 독점되고 좌파들끼리의 약간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지 우리를 볼 때는 거의 불구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시장을 완전히 독점했지 않습니까? 100%. 네. 그러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교과서 독점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점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을 3번째 만나뵀는데 이제 대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좌파가 감사원을 통해서 이걸 나다웃시킨 것이 내용은 아니다. 내용은 왜냐하면 저 수정도 많이 했고 교과서 지침도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있으면 다시 고치면 돼요. 좌파가 검증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내용은 네, 이렇게 아니, 건드리고 그러니까. 싶어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고치면 자주구제한 거 몇백 개 다 고치면 되거든요. 네. 고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내용은 크게 건드리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우파 쪽에서 이 누를 대가지고 네. 우파학자들이 모양을 가지고 우파 쪽에서 네이밍 밸류가 출판사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진영이 아니니까 네. 이 교과서는 말살 작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디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다가족이다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좌파파 일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한 진영에서 어떤 시장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교육을 독점하다면 이거는 완전 헌법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육 과정에서도 분명히 다양성을 인정하거든요. 예. 다양성을 또 그 요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획일적으로 이제 사실은 신생 출판사나 어려운 작은 출판사들이 교과서 지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막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정 심사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막는다는 거. 합격하면은 개발비고 뭐고 수수료까지 다 날아가는데 아니면 저 제약사하고 이번에 교과서 문제에서 전화 걸고 협박해가지고 뇌물세 동원해가 채택 못하게 공갈 치는 게 네. 경찰은 뭐 하며 이런 것이 이것이 테러 교과서 테러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말입니다. 네? 그렇죠. 저기 목명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학부모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보는데 한국사는 교육과정상 고3 학부모 한 명을 저거 해가지고 좌파 단체에서 그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민변에서 이제 했겠죠. 우리 우파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교과서를 선정했는데 교과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이제 문제 없고 교육부에서 검증한 거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물었대요. 좌파 쪽에 그 쪽에 교과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라. 근데 지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 의원이 몇십만 명 동원해가 집회한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억울한 사람 망고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가정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가지고 컨트롤해 가면은 그 중심에 된 교육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문제 조금 자기들이 그 어떤
뭐 이수만 박사의 건국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25 남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지금 저는 뭐 5.18 하고 있습니다만 5.18에 애로 들었으면 말입니다. 5.18 정신을 넣어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헌법상 위반이다. 그리고 교육에 그 올바른 가르치면 안 된다. 또 자꾸 역사적으로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위에서 컨트롤 해가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막 그 소외되는 모양이죠. 요 우파 요게. 지금 제가 겪은 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여수 송천 반란 사건, 예, 제주 4.3 사건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란군 용어 써가지고 정말 사생도심에 맞았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 이제 제주 그러니까 이제 마산 그거는 뭐 우리가 제대로 이제 했지만 마산 그다음에 뭐 마산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저기 전주 광주 뭐 제주 막 온 사방에서 시민단체에서 항의를 엄청 받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도 그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학부모단체하고 기자하고 대동해가지고 우리 회사 찾아왔어.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와가지고 항의단을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 사람은 정말 학착같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교육부에 또 항의 방문을 했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고가 내려오기를 반란자를 하지 말고 가담자들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정말 깨알 같은 것을 다 잡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하고 뭐 그다음에 서양의 어떤 그 제국주의 어떤 그 전복전쟁 뭐 이런 부분들을 세계로 지도로 표시하면서 세계 열강들의 어떤 전선 확대해 가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지도 세계 지도를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그것도 안 보여줘도 되는데 우리 제가 이제 좀 이걸 애들한테 세계적인 넓은 안목에서 좀 보라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에 일본군 최대 진출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정말 돋보기 보고 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에 들어가는 이제 글자니까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군대를 진출이라고 하냐고 그런들이 침략한 걸 진출이라고 하냐고 아니 무슨 우리나라도 아니고 무슨 뭐 저기 그 미국 영들입니까 그거 저기 어드밴스 아니 뭐 어떤 그 태평양 지역에 일본군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지도를 해놓고 일본군 최대 진출선을 해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김준혁 의원이 그냥 막 유튜브에서 저러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 교과서를 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논문한 그때 뭐라고 바꿨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일본군 뭐라 하더라 진출 대신에 일본군 최대 전선으로 바꿨어요. 최대 전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국가교육청 회장 노승입니다. 이 교과서하고 모든 것은 다 좌파우파 떠나가지고 다양한 배제하고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네. 전 상당히 그 중간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크게 해야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이 내용이 약간 틀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확실히 배우고 또 실제 팩트는 뭐냐면요.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고 전부 수립이에요. 이게. 왜냐면 네. 수립해야만이 앞에 한국이 이랬던 게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만약 건국했으면 앞에 일제시대에 한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김문수 대통령이 후보가 많이 질타받았는데 하여간에 저희 생각만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훌륭해. 근데
국가를 세운 건 아니고 정부 수립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 수립이고 광복제는 뭐냐? 광복제지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광복이라는 거지. 그게 만약 근거면 광복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그분에 이제 정부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너무 이렇게 저도 약간 우파지만은 너무 우파해 버리니까요. 모든 게 다 극우파 들어가니까 이게 국민한테 약간 거부감 있는 거예요. 현재 독립기념관장도 그래요. 너무너무 극우파니까 반발 생기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타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지만은 건국이라고 이제 정부 수립 헌법 만들고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끝나고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문장은 아주 좋습니다. 네, 바꾸라고. 좋죠, 그죠. 네. 그건 팩트니까 그거 필요한 거지. 1945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외에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바꾸라고. 팩트입니다. 아니 국가가 수립 안 되는데 무슨 정부가 수립됩니까? 정부 수립이지. 국가는 있는 거야 한국이라는 게. 어디 언제 있어요? 무슨 국가가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지금. 그렇게 해가면 안 돼요. 그게 그러고 이 교과서가 지금 역사가 팩트가 아니 일본 정당화 있어서 무슨 국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저 아니 일치일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일본이 지금 정당화 아니 저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구조하는 데 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 정부가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신 우리 김동인 대표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놈들이 내용을 아는 놈들입니다. 그걸 아시는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지금 공산혁명세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는 신무회담을 보면서요,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강까지 다 빼주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자진성을 봤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밖에 없고요. 모여도 외쳐주셔야 됩니다. 그 외침이 뉴스가 되고 SNS가 되고 그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뭐 신문 쪽에 하나도 지금 우리 편이 없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 100명, 1000명 더 많이 모여서 외쳐줘야지 뉴스가 됩니다. 그게 여론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모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 대표님 눈물 줬도록 사모님이 빚져갖고 자살할 정도로 고통스러움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싸우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희 대표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우리 대표님 직접 전화하셔갖고 교과서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보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9308-9252입니다. 9308-9252. 성함이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우리 대표이사십니다. 정말 눈물스럽게 믿음의 집사님이시거든요. 아까 연초에 부부의 사경에 참석하시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시고 기대하면 이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믿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믿는 한 가족이라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가 작은 자민련 모임에서 알게 돼갖고 저랑 또 한 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카리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이제 행사 안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게 돼서 아주 뿌듯하고 기쁩니다. 목사님 가만히 정말 드릴 말씀이 김수기 목사님 전화번호 예.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국의 공산화 세력이 엄청 많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김수기 대표님 말했지만은 아무
김수기 대표님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그 인사인데 뭐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응원하는 세력 하는 거 없잖아요. 결국 이거 대한민국 그 자유수호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행에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빨리 컨트롤타워를 구성해가지고 예.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광화문에 전달되도록 저도 네. 브릿지 역할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니, 강원에서는 소리는 괜히 질러도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 역할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 좀 광화문 집회를 그냥 너무 과도평가하지 마시고 하긴 하는데 그 중심으로 머리가 좀 이거 좀 예, 예. 헤드가 안 돌아 헤드가. 예, 제가 이제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래가지고 뭔가 헤드가 안 돌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전화번호 다 적으셔. 저기서 좀 연락하셔도 교과서가 앞으로 협력할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없는 파괴되어가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대표님의 그 아픔의 과정을 우리 어찌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불씨를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셨고 해주시고 우리 환경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 이재명 좌의 독재 정권 주님만이 물리치고 박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목소리 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진리 안에서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각지에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보석들입니다. 우리 아픈 가슴에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수기 대표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